초겨울에 비가 흩뿌렸다. 서초동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 복도엔 김치 냄새와 보일러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현숙, 올해 68. 그녀는 현관앞 문패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여긴 아직 내 이름이 있네. 문을 닫자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가 입던 낡은 양복과 군데군데 해진 베레모가 여전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현숙은 전기장판 온도를 조절하고 밥솥 뚜껑을 열었다. 밥은 한 공기 남짓. 반찬통엔 어제 남은 무생채가 반쯤 남아 있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며칠째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은이 몸조리는 좀 어때? 내가 미역국 끓여갈까? 답장은 없었다. 대신 며느리 지은의 SNS엔 손주 준호의 100일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가족끼리 소소하게라는 문장과 함께였다. 그 사진 속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현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창밖으로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묻혀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들려왔다. 현수가 사람은 이름으로 사는 거야. 명함이 없어도 이름은 꼭 남겨야 돼. 그날 남편은 적금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이건 내 이름으로 해놨어. 나는 내가 오래 살 거라 믿거든. 그 약속이 현숙에게 남은 유일한 내 것이었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아들 민수의 문자였다.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다음에 봐요. 오늘은 벌써 사흘째였다. 현숙은 밥그릇을 덮고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도장이 든 상자와 함께 오래된 서류철이 나왔다. 그 안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명예 변경 확인서. 발급일은 2달 전. 은행 지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변경 후 예금주 이름 옆에는 박민수.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 위에 붉은 직인이 또렷했다. 하지만 도장은 분명 자신이 보관 중이었다. 급히 은행 앱을 켜 확인했다. 화면엔 예금주가 공동명의 박현숙, 박민수로 바뀌어 있었다. 공동명이라는 4글자가 유난히 커 보였다. 잔액은 그대로였지만 계좌는 더 이상 혼자 것이 아니었다. 현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편이 나에게 준 통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녀는 비가 잦아든 오후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커피 냄새가 났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모니터에서 광고 문구가 흘렀다. 부모님의 자산,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현숙은 시선을 돌렸다. 다음 고객님.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이 통장이요.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은명의 변경이 진행됐네요. 가족분과 공동명의로 전환됐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가족분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럼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그 인감 제 도장인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죠. 어르신들께서 종종.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누군가 대신 찍은 거겠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나타난 중년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건 가족 간 상속 대비용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니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쥐고 일어섰다. 확인할 거예요. 내 이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이었다. 전등 불빛이 노랗게 방을 덮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엔 민수라는 글자가 떴다. 엄마, 은행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버지 상속금이에요.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그 통장 내 이름으로 남겼어. 엄마, 기억 잘못하신 거예요.
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가족이라 나도 가족 아니니? 민수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는 그냥 편히 지내세요.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난 편하지 않아. 내 이름이 사라졌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었다. 이제는 나까지 없던 사람이 되는 건가? 그날 밤 서류철을 다시 펼쳤다. 맨 아래에는 낯선 영수증이 있었다. 인감 도장 복제 완료 한 달 전.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은이, 그날 내가 내 도장 가져갔지. 다음 날 현숙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무료 법률 상담 안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갈한 남자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법률 상담 오셨죠? 명찰엔 변호사 오지훈이라 적혀 있었다. 예, 제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장 억울했던 순간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숙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 아들의 태도, 며느리의 말투까지 모두 말했다. 오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르신, 이건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일이 아닙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 전에 증거를 모으세요. 위임장 원본, 인감 발급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도장 사용 흔적까지. 그는 메모를 건넸다. 이건 어르신의 싸움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겠네요. 복지관을 나서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 나 이제 시작할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왔다. 박현숙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 뒤 식탁 위에 어제 변호사가 건네준 메모를 펼쳤다. 첫째, 위임장 원본 확인. 둘째, 인감 발급 기록 확보. 셋째, 계좌 변경 서류 사본 수령. 넷째, 도장 사용 흔적 확인. 다섯째, 대화 기록 보존. 그녀는 어린 학생처럼 차근차근 번호를 소리내어 읽었다. 첫째부터 가자.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에 앉자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계좌의 위임장 원본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시 제출된 서류 사본을 발급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당황했다. 원본은 내부 보관이라 외부 공개가 어렵습니다. 현숙은 어제 들은 문장을 정확히 꺼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 계좌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뒤 나타난 지점장이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어르신, 원본은 열람이 제한되지만 사본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며칠이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인감 제출자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된 각 서류 전부 포함해 주세요. 지점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가요? 오해면 좋겠지요. 오해가 아닌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접수가 끝나고 나니 허기가 몰려왔다. 길 건너 작은 국밥집에 들러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다. 밥 한 숟갈에 힘이 조금 돌아왔다. 하나 했다. 남은 건 셋이나 더 있군. 그 다음 행선지는 구청 민원실이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구의 공무원은 친절했다. 본인 확인 후 발급 내역 열람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잠시 뒤 출력된 종이를 받아들자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 전 2장 발급. 비고란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대리발급 위임장 제출. 대리발급이면 제 도장을 누가 대신 쓴 건가요? 직원은 절차만 설명했다. 대리발급은 위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 서류로 처리됐습니다. 위임장 원본 열람할 수 있나요? 원본은 내부 보관입니다.
다만 사건성 민원이면 경찰 협조 요청 시 제공 가능합니다. 현숙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2장 그중 하나는 은행이겠지.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쓴 거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왜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드세요? 은행에서 연락이 또 왔어요. 내가 내 허락 없이 내 도장 썼지? 엄마,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면 물어야지. 묻지 않고 가져가면 도둑이지.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둑이라니요? 엄마한테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두 집안 위해서예요. 집안? 나는 집안이 아니니?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통화는 끊겼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옷장 안 남편의 양복이 눈에 들어왔다. 병수야, 나 혼자 할 수 있지? 낡은 베레모를 쓰다듬으며 힘을 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만난 오지훈 변호사에게 상황을 메시지로 보냈다. 잠시 후 전화가 왔다. 어르신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 안내 드릴게요. 첫째, 휴대폰 문자와 통화 녹취를 보존하세요. 둘째,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도장을 보관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메모해 두시고요. 셋째, 가능하면 대화는 문자로 유도하세요.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인감이 대리발급된 기록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건 강력한 단서입니다. 은행 서류 사본만 받으면 사실관계는 거의 정리가 됩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아들과 맞서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르신 이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지지 않으면 누가 지켜드립니까? 다음 날 새벽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계획을 정리했다. 첫째, 은행 서류 사본 수령. 둘째, 구청 인감 대리발급 내역 확보. 셋째, 도장 보관 장소 확인. 넷째, 필요시 경찰 민원 접수. 그리고 다섯째, 그녀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마지막은 가족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요청하신 서류 사본 준비됐습니다. 지점장실에서 건네받은 봉투 안엔 복사본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복사본, 그리고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더듬었다. 대리인 김지은. 위임인 서명 옆에는 낯선 글씨로 박현숙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그녀가 늘 써오던 단정한 서체와 달랐다. 붓펜으로 적은 듯 굵기가 불규칙했고 마지막 획이 어색했다. 지점장님, 이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닙니다. 지점장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내부 절차상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돼 처리가 된 것입니다. 신분증은 위조하기 어렵죠. 그러면 인감이 문제겠네요. 대리발급 기록이 구청에 남아 있습니다. 지점장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오해가 풀리길 바랍니다. 다만 내부로도 보고는 하겠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바로 답장이 왔다. 좋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거의 완성입니다. 다음 도장 사용 흔적입니다. 현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도장. 그때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2달 전 며느리 지은이 작은 상자를 들고 간 날. 어머니, 이거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도장도 오래돼서요. 그녀는 그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 상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숙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집에 있는 내 도장함 좀 찾아줄래? 오래돼서 확인하려고 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 도장함은 없어요.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알겠어. 찾아볼게.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거짓말을 문자로 남겼네. 다음 주 초 구청을 다시 찾아 대리발급 서류 사본 요청을 접수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이었다. 원본 열람은 경찰 협조가 있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접수증이라도 주세요. 발급 날짜, 발급 장수, 대리발급 사실이 적힌. 직원은 민원 처리 확인서를 출력해 주었다. 하단에는 선명하게 대리발급 표시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날짜별로 정리했다. 은행 방문, 구청 방문, 지은의 문자, 민수의 통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커다랗게 적었다. 내 이름을 지킨다. 주말 아들 내외가 함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지은의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지은은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밀어놓았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통장은 그냥 공동으로 해두고 관리는 민수가 아니, 어머니랑 같이. 현숙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지은아, 내 도장함 내가 가져갔지?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구청에 대리발급 기록이 있어. 내 도장이 쓰였고 대리인은 내 이름이더라.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 왜 이렇게 서로 불신을. 현숙은 조용히 봉투를 꺼냈다. 은행 서류 사본, 구청 발급 확인서, 문자 캡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불신하지 않아. 확인하는 거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민수가 바쁘고 서류도 많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현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말을 못한 거니 안 한 거니?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가 다급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경찰 얘기까지 꺼내지 말아요. 체면도 있고 우리 준호도 있고. 현숙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현관문 옆에서 낯익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손주 준호가 엄마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집에 가자. 동그란 눈망울이 흔들렸다.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높이에 맞춰 앉았다. 준호야, 할머니 집에 오면 미역국 끓여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끈을 꽉 잡았다. 그날 밤 현숙은 변호사에게 통화 내용을 전했다. 어르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 바로 형사고소. 둘, 마지막 경고와 원상회복 요구. 둘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좌를 즉시 단독 명의로 원상회복. 둘째, 도장과 위임장 일체 반환. 셋째, 재발 방지 서약. 넷째, 사과문. 사과문은 필요 없어요. 오지훈이 잠시 웃었다. 그래도 받아두세요. 나중에 쓸 일이 생깁니다. 이틀 후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봉투에는 간결한 5줄이 담겼다. 고소 예고도 함께였다. 그날 저녁 민수의 전화가 불이 났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까지. 나는 법대로 하려는 거야. 약속 지키면 나도 더는 물지 않아. 엄마, 체면도 좀. 내 체면은 내가 깎았지. 이제는 내 몫이야. 사흘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공동명의 해지와 단독명의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감사 인사만 남겼다. 같은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도장함을 들고 왔다. 지은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숙은 상자 뚜껑을 열어 확인했다. 낡은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남의 이름을 건드리는 건 남의 생을 건드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은은 울먹이며 끄덕였다. 일단의 문제는 정리됐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매듭이 남아 있었다. 왜 아이의 100일 잔치에 나는 없었을까? 왜 내 전화는 늘 나중으로 미뤄졌을까? 이왕 시작한 싸움,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법정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 위에서. 현숙은 아들에게 연락했다. 이번 주말 우리 셋이 밥 한번 먹자. 조용한 곳에서. 민수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수락했다. 약속한 날 현숙은 동네 반찬 가게에서 간장게장과 코다리 조림을 샀다. 아들이 좋아하던 맛이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현숙이 먼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내가 기억하니? 민수는 눈을 피했다.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건 하나야.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이름으로 살던 일을 놔줬다는 거지. 내가 어릴 때는 남편 없이 혼자였거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현숙은 대답 대신 찬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다. 빛바랜 명함 몇 장과 상패 사진이 들어있었다. 전략기획실 선임, 감사패, 우수사원상. 민수는 놀란 눈으로 명함을 들여다봤다. 엄마, 이런 걸 왜 이제야? 내가 묻지 않았거든. 현숙은 슬며시 웃었다. 내가 아버지랑 더 닮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묻지 않았나 싶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부터 규칙 하나 만들자. 돈 얘기는 문자로. 도장은 내 손에서만. 결정은 묻고. 그리고 우리 준호 할머니랑 한 달에 2번은 보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지은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예고 없이 폭풍이 밀려왔다. 현숙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다. 지인의 메시지였다. 며느리분 회사 회식에서 어르신 얘기하던데 조심하세요. 그 아래엔 짧은 녹음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떠들썩한 소음,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요즘 좀 까다로우세요. 뭐, 그 나이에 그러실 수도 있죠. 저희가 알아서 관리해야죠. 통장 같은 건 아들한테 맡기는 게 낫잖아요. 다른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을 혼자 두는 건 위험하지. 지은이 낮게 웃었다. 그래서 정리했죠.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현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정리했죠.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외투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다. 목도리를 고쳐 매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지은의 회사 근처 회식을 자주 한다는 그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소음과 냄새가 쏟아졌다. 홀 주방 앞쪽 지은이 동료들과 웃고 있었다. 현숙은 종업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 테이블 잠깐만 볼 일 있어요. 멀찍이한 자리 하나 부탁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물을 시켰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녹음기를 켰다. 잠시 후 지은이 화장실로 향했다.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은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현숙은 조용히 물었다. 정리했죠?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무슨? 회식 자리에서 한 말 내가 들었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현숙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다. 좋아. 나도 정리할게.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건 오늘부터 내 사례를 쓰려고 해. 누군가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쓰고 대리발급으로 인감을 뽑아 위임장을 쓰고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야기. 지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제 체면이. 현숙은 웃지 않았다. 체면은 이름 뒤에 붙는 거야. 이름이 더럽혀지면 체면은 없지. 지은은 주위를 살폈다.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이미 기회를 줬을 때 해야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쪽을 택했어. 그녀는 돌아서려다 발을 멈췄다. 다만 내 손주만은 다치게 하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식당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현숙은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지훈 변호사였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도 절차 미흡을 인정했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답니다. 어르신이 요구하신 원상 회복도 확정이고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무겁네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현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내 이름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당할 뻔한 사람들의 이름도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같이 하시죠. 복지관에서 금융법률 기초강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계는 밤을 넘어 있었다. 전등을 켜자 작은 거실이 포근하게 밝아졌다. 현숙은 사진틀을 들었다. 젊은 날의 부부, 세 살배기 민수, 그리고 세 식구의 웃음. 그녀는 살짝 웃었다. 병수야,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 다음 주 복지관 강당에는 어르신들이 가득 모였다. 현숙은 연단에 서서 똑바로 앞을 보았다. 저는 몇 주 전 제 이름이 계좌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쓰고 인감을 대리 발급받고 위임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바꿨지요. 몇몇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도장은 생명입니다. 인감은 평생의 이름입니다.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읽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도장이 없으면 누군가 가져갔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들었다. 가족이 그러면 어쩌나요? 현숙은 숨을 골랐다. 가족이라서 물어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누군가는 고맙다고, 누군가는 용기가 났다고 했다. 현숙은 그날 내내 손을 잡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엄마, 도장함 돌려드리고 통장도 원상복귀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무엇을? 나 다시 배우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계약서 읽는 법,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는 법, 가족이지만 선을 지키는 법. 현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배우자. 처음부터. 거실에 앉아 둘은 작은 공부를 시작했다. 종이와 펜 그리고 커다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 도장은 생명, 이름은 살. 늦은 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은이었다. 어머니, 복지관 강의 영상 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다음 달부터 봉사 신청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못한 걸 갚고 싶어서요. 현숙은 답장을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보냈다. 준호를 제대로 안아줘라. 불을 끄자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이름이 다시 들린다. 그리고 다음 장 그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정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 문제, 상속 정리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생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반격의 시간은 끝났고 지켜내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봄비가 그치고 복지관 앞 벚꽃이 한창이었다. 박현숙은 가지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정리할 게 남았지.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은 마치 한 편의 긴 꿈 같았다. 은행, 구청, 변호사, 내용 증명, 그리고 그 뒤에 강의까지.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가족의 상속 문제. 그녀는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편 병수가 남긴 예금, 자신이 모아둔 적금,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리하던 아파트명의 서류까지. 서류를 펼치는 순간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배우자 박현숙 명의로 전환. 가급적 유지 바람. 짧은 메모였다. 남편의 유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한 뒤 복지관 오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상속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손으로요. 좋습니다. 어르신 의사대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언이요? 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말씀처럼 이름을 지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며칠 뒤 현숙은 공증 사무실을 찾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눈길을 주며 조심스레 말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아들한테 넘기려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조건이신가요? 첫째, 아들이 제명의 변경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둘째, 제가 생전에 거주하는 동안 절대 매매나 담보로 쓰지 않을 것. 셋째, 모든 결정은 제 서명으로만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공증인은 미소를 지었다. 단단하십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내 이름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은이 집을 찾았다. 지은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복지관 강의 영상 잘 봤어요.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 듣고 다 울었다네요. 그래, 나도 울었어. 내 얘기를 내가 다시 들으니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정리하려고. 통장 다 돌려놨고 집도 엄마 명에 그대로 유지할게. 그래.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내 이름으로 뭘 하든 항상 내 이름을 먼저 떠올려. 그게 약속이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이 올랐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한참 후 현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야, 내가 어릴 적에 그랬지. 우리 집은 엄마 이름이 집 이름이야. 기억하니?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초등학교 때쯤이었나? 친구들이 아파트 이름 물어보길래 그렇게 대답했었죠. 맞아. 그 말이 내겐 유언 같았어.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지은아, 사람은 다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잘못을 알면 바로잡으면 돼. 나도 내 이름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성함을 먼저 떠올릴게요. 그래, 그게 내 바람이야. 며칠 후 현숙은 복지관 강의실을 다시 찾았다. 그날은 상속과 권리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강의였다. 그녀는 강단 앞에 섰다. 여러분, 유산이란 건 꼭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으로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평생의 재산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왔다. 박 선생님, 저는 글씨를 잘 몰라요. 그래도 제 이름은 알아요. 그거면 되겠죠? 현숙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거면 충분해요. 이름을 아는 게 시작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손주 준호에게서 영상통화를 받았다. 할머니, 꽃이 폈어요. 벚꽃이. 화면 속 손주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 준호야. 할머니 집 앞에도 폈단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현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이름은 박현숙이야. 현숙 할머니. 아이의 발음이 어눌했지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또렷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지. 며칠 뒤 오지훈 변호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이제 모든 서류 절차 마무리됐습니다. 집 명의는 그대로, 상속은 유언 공증 완료. 이젠 마음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젠 정말 후회 없어요.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내 이름이 다시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오래 걸렸네요. 오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창밖에 봄비가 다시 내렸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로 말했다. 남편이 그랬어요. 사람은 이름으로 산다고. 이제야 알겠어요. 이름은 남이 불러줘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식탁 위의 불빛 아래 유언 공증서 한 장이 빛났다. 유언자 박현숙. 이름의 의미를 남기며 모든 가족에게 전한다. 상속보다 큰 유산은 존중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이제야 진짜 끝이다. 아니, 새로 시작이지.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의 이름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봄이 완전히 물러가고 초여름 바람이 불었다. 박현숙은 복지관 앞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가 심은 벚나무에 새잎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난 겨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그녀가 이젠 이름을 심는 사람이 된 것이다. 복지관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 선생님, 이번 달에도 강의 부탁드려요. 이번엔 어떤 주제인가요? 손주 세대 대상이에요. 청소년 금융 교육이요. 요즘 학생들이 부모 도장을 몰래 찍는 일도 있다더군요. 현숙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건 꼭 해야겠네요. 며칠 뒤 복지관 강의실에는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앉아 있었다. 현숙은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혹시 도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학생 하나가 대답했다. 그냥 서명 대신 쓰는 거요. 맞아. 근데 어른들 세상에선 도장이 이름이에요. 이름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몰래 쓰면 그건 훔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숙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보였다. 이거 40년 썼어요. 낡았지만 내 인생이 다 들어있죠. 그녀의 눈빛엔 자부심이 있었다. 이 도장이 내 이름을 지켰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이름을 지켜야 해요. 강의가 끝나자 한 소년이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도장 잘 모르세요. 같이 오면 안 될까요? 그럼요. 다음 주엔 가족 강의예요. 꼭 데리고 와요. 소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현숙은 손주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나도 우리 준호한테 해줘야겠다. 이름의 이야기. 며칠 뒤 손주 준호가 놀러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장난감 도장을 자랑했다. 할머니, 내 이름 도장이야. 내가 직접 찍었어. 그래? 한번 찍어볼래? 응. 준호는 노트 위에 꾹 찍었다. 박준호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현숙은 아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잘했다. 근데 준호야, 이 도장은 내 거야. 다른 사람 이름은 절대 찍으면 안 돼. 왜?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거든. 아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이름을 되찾은 영웅이래. 현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영웅까진 아니야. 그냥 오래 버틴 사람이지. 그날 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준호가 학교에서 자기 이름 도장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참 예쁘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숙은 답장을 짧게 보냈다. 이름은 힘이야. 준호한테 꼭 그렇게 가르쳐줘. 며칠 후 복지관에서는 세대 공감 이야기 마당 행사가 열렸다. 현숙은 초대 손님으로 무대에 섰다. 사회자가 물었다. 박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떠오르거든요.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민수와 지은, 그리고 손주 준호가 있었다. 지은이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대가 끝나자 곧장 달려와 안겼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내 이름이 박민수인 이유가 엄마 이름이 먼저 있어서였네요. 현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이름의 절반은 내 이름이야. 행사가 끝난 후 복지관 뒤뜰에서 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관 주인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자 손주 준호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하나, 둘, 현숙 할머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셔터가 눌렸다. 그날 저녁 현숙은 액자에 사진을 넣었다. 그녀가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사진 밑에 그녀는 직접 썼다. 이름이 이어진다. 며칠 뒤 복지관 직원이 찾아왔다. 박 선생님, 어르신 권익 홍보 포스터에 쓰일 문구 하나 써주세요. 어떤 문구요? 짧게, 어르신의 말로요. 현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썼다. 나이 들어도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문구는 복지관 입구에 걸렸다. 며느리 지은이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람 내 시어머니예요.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우리 가족의 어른이에요. 좋아요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댓글엔 우리 엄마 생각나요, 눈물 나요, 멋진 분이에요 같은 글들이 이어졌다. 그날 밤 현숙은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젠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 이번엔 지워지지 않겠지? 절대요. 박현숙 평생 남을 거예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빛이 조용히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병수야, 이제 우리 이름이 별이 됐네. 그녀의 미소가 조용히 번졌다. 복수의 끝은 분노가 아니라 이름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가을이었다. 하늘은 깊고 공기는 투명했다. 박현숙은 복지관 뒷마당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2달, 가게 이름은 현숙이의 이름표였다. 그녀는 새로 만든 반찬통에 스티커를 붙이며 중얼거렸다. 이름표가 없으면 반찬도 제맛이 안 나지. 가게는 작았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다. 현숙 사장님, 지난번 멸치볶음 또 있어요? 그럼요, 오늘은 조금 더 달게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눴다. 박 사장님, 그 도장 이야기 유명해요. 복지관에서 나눠준 소책자에 실렸던데요. 현숙은 웃었다. 그럼 됐네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면. 그때 문이 열리고 손주 준호가 들어왔다. 할머니, 학교 끝나고 왔어. 우리 준호 왔네. 오늘은 이름표 숙제했다니? 응. 우리 반 이름표 내가 만들었어. 할머니 이름도 썼어. 그래? 뭐라고 썼는데? 박현숙 할머니, 내 이름의 시작. 현숙은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작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그래, 그게 맞다. 너희 이름이 자라면 나도 다시 살아.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다. 박 선생님, 내일 복지관에서 상 받으세요. 이달의 시민상이에요. 내가요? 내가 무슨 상을 받아요? 이름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았다. 박현숙, 내가 참 오래 버텼다.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다음 날 복지관 강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현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박수를 받으며 상패를 받아들었다. 금빛으로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받은 이 상은 저 혼자만에게 아닙니다. 이름이 지워졌던 사람들, 목소리를 잃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되찾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상이에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주 준호가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눈이 촉촉했다. 제가 평생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은 남이 불러줘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을 때 살아나는 거라는 걸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현숙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행사가 끝난 뒤 가족이 복지관 뒤뜰로 나왔다.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현숙이 아이에게 물었다. 준호야,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현숙. 그렇지. 그리고 내 이름은? 박준호. 그래. 이름엔 박이 들어가 있네. 그건 내가 내 이야기의 다음 장이라는 뜻이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제 너희 차례야. 이름값 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네, 엄마. 그게 제일 어려운 공부네요. 현숙은 미소 지었다. 쉬운 건 남이 해. 어려운 건 내가 해야 이름이 남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다. 오늘 내 이름으로 상을 받았다. 나는 이 이름으로 태어나 이 이름으로 싸우고 이 이름으로 웃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으로 남는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며 오래된 벚나무에 닿았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불자 잎사귀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병수야, 나 이제 괜찮아. 너 없을 때도 나 내 이름으로 잘 살았어.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탁자 위에는 상패와 함께 반찬가게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현숙이의 이름표 정직하게 담은 반찬처럼 이름도 진심으로 남깁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은 이름으로 살고 사랑으로 남는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장면은 천천히 어둡게 사라졌다. 사진 한 장이 남았다. 복지관 벽에 걸린 현숙의 포스터.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은 사라져도 그 이름으로 한 삶은 남는다.